안녕하세요. 명랑소설의 남정훈입니다. 신문에서 나가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옆에 질문자를 모시고 더 들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CUN의 송재용 기자, 공학도 출신의 굉장히 흥미있는 캐릭터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거를 묻고 싶어서 나오셨는지 일단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칼럼 중에 이제 일자리에 관련된 칼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여쭤보면 이제 그 기업들의 역할로 전문가는 이제 가치 창출을 1순위로 뽑았고,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가치 창출을 최하위로 뽑고 일자리 창출을 1순위로 뽑았는데 어떻게 보면 반대잖아요. 시각 차이가 굉장히 큰 건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뭐 그런 성향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기업을 갖다가 70년대 많이 국가에서 밀어줬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집 큰아들한테 몰아주잖아. 그 너네한테 몰아줘서 그만큼 컸으니까 이제는 네가 베풀어라, 이런 마음속의 심리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것이 하는 일이 뭐다라고 생각할 때 일자리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 기업이 무슨 복지재단입니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일을 하게. 뭐 최근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돼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현대 반대기업 정서, 뭐 반기업 정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기업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사회 시스템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또 가치 창출이 우선시 돼야지 일자리가 따라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반기업 정서랑 같이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희는 일자리나 만들어라, 그런 식으로.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반기업 정서가 원래 언론은 원래 이제 사회의 어떤 문제나 이런 면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정확히 지적을 해줘야 되지만,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랑 엄연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또 근래 기사를 보면은 좀 여론을 몰아가고 좀 반기업 정서에 막 무슨 때리기, 뭐 노예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되게 조금 사람들을 막 언론 플레이, 이렇게 여론몰이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팩트를 벗어난 어떤 반기업 정서에 대한 여론몰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써야 재밌으니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들이 보니까. 남양유업 편에 서가지고 기사를 쓰면 안 재밌잖아, 하나도. 욕을 하겠죠. 욕을 할 테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근데 너무 과다한 것 같고, 또 더 웃긴 거는 그거를 갖다가 정책으로 생각해가지고 무슨 의뢰 대변인 민주당? 그러니까 존재감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어요. 이거는 의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 갖다가 줄줄 따라가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 사례가 있겠어요. 뭐 틈틈이 또 편의점 주인들도 자살해 주시고 이런 거 재밌게 쓰는데, 그거야말로 선정적인 보도라 생각합니다. 선정성 있는 보도. 갑을 관계에 대한 뭐 그런 불공정 이런 거에 뭐 얘기 나오지만 막 남양유업 무슨 법 이런 식으로 아예 여론의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활동하는 것도 있어서 이런 면에서 많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저기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정말 마음에 드는 표현인지 아무튼 와닿는 표현인지 싶어서 꼭 물어보고 싶었다고 하는 게 그 어떤 거였죠, 그게 아까? 네, 교수님 칼럼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아니라 덜 나쁜 세상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희망찬 미래, 뭐 밝은 미래 이러면서 뭐 꿈을 꾸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되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날카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가 해서. 별로 날카로울 것도 없어요. 되게 굉장히 낙관적인데, 인간과 관계된 부분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구를 말아먹고 있는 인간이란 종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를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이거는 기네스북에 나올 만한 일이고, 세계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이런 발전 속도는 처음이거든요.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야. 이렇게 성장 앞으로 하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은 압축이 가능한데 이것을 받쳐줄 만한 사회 민도라는 것은 그만큼 빨리 성장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그 기업가들이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사람으로 대접도 안 했고, 거의 굉장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보다 조금 늦게 사회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재 나쁜 상태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조절해가면서 왔으면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좀 뒤에 처져서 따라가면서 이제 불만들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조금 길게 우리가 그 발전을 했다 그러면은 남양유업 같은 일이 안 생겼겠죠. 을도 자기 목표를 충분히 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 다 건너뛰고 했거든. 한꺼번에 미어 터져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현재는 나쁜 세상이고 앞으로도 나쁜 세상일 거고 미래는 더 나쁜 세상일 거고, 그러니까 나쁜 거에서 조금 좀 덜 나쁘게 가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거의 50년 거의 뭐 1900, 흔히 말해 전쟁 직후에는 되게 달러가 50, 뭐 1인당 GDP가 50달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한 50년만 지나서 되니까 갑자기 뭐 2만 달러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성장한 거고 개발도상국들한테 모델이 되잖아요. 근데 그럼 이렇게 급성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면이 있지만 여기에 따른 것 때문에 이제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성장을 하면서 못 따라오는 또 뭐 의식이나 어떤 이제 제도적인 문제나 체제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이 아직 이제 지금 세대에 조금씩 등장하고 전에도 등장했었겠지만 네, 그런 면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인류 역사라는 게 그걸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대접을 받느냐가 확산되는 그 과정이거든요. 200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인간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만국 박람회 할 때 남양 저기 사는 토인들을 데려다가 전시를 했어요.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권 같은 거는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지 아예. 현재 인권도 나오고 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아까 말 표현대로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덜 불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다 싶고, 6.25도 사실 아니고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필리핀만큼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믿어지지 않지만은 좀 믿어지지 않는 발전을 했죠. 이거는 기적이라고 불러야지 맞는 거고, 그동안 대접받지 못했던 인권, 그다음에 이런 세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협동조합도 얘기를 갖다가 궁금하다고 그랬는데, 협동조합은 어떤 게 궁금해요? 요즘 맨날 광고 뜨고 그러는데 지하철 같은 거 보면. 우리가 협동조합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1인당 하나의 권리를 갖고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적 1인 1표. 예, 1인 1표의 권리를 갖고 있고 평등하다. 그러면서 공동체주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동체주의를 막 좋은 거로 얘기하잖아요. 민주적이다 하면서.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는 이 협동조합에 또 칼럼에서 나오셨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이제 리버럴 공동체주의자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앞에 리버를 왜 붙였냐면은 공동체주의자는 사회주의자 느낌 드니까 붙인 것 같아요. 그냥 엄청나게 띄웠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정의롭지 않다는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적으로 마이클 샌델은 좀 상업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원론적으로 이제 칼 폴라니 같은 사람은 우리 시대의 모든 고통의 기본은 시장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상품화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상품화했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 자연.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론적인 측면까지 끌고 나오면서 우리한테 그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을 시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협동조합을 쉽게 말하면은 송 기자가 네. 친구 5명을 갖다가 마음에 드는 친구 5명만 모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명 모여가지고 술 마셔야죠. 회식밖에 할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생산 조직이라기보다는 소비 조직에 가까워요. 소비를 하고 소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거나 이런 정도지, 그거가 생산을 해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거의 불가능하죠. 두 번째로 뭐가 나쁘냐면은, 우리가 주식회사를 신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몇몇 뛰어난 사람들의 그 판단력과 기술을 갖다 믿기 때문에 거기에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네, 리더. 네. 우리가 이건희 회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사람이 완전히 말아먹지 않겠구나 하니까 100만 원이 넘는 주식을 사는 거지, 이건희 회장을 안 믿으면 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한 그 기술력도 없고 머리도 없으니까 묻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식회사입니다. 내가 될 만한 데다 가는 거예요. 근데 협동조합은 다 그걸 지네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 서울시에서 8,000개의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8,000개 만든다고 하면 그 협동조합 제대로 자기 구실을 하려면은 각 협동조합마다 한 명씩 뛰어난 리더가 나와야 되는데 8,000명이 나와야 된다는, 이게 말이 돼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4명이 못 알아들어. 네. 그럼 부결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탈퇴하겠죠? 네. 탈퇴가 주식회사로 갑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고, 내가 그 생각하는 협동조합의 가장 이제 그런 것들은 자꾸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사람이 돈으로 얽히게 되면은 그 조직을 갖다가 벗어나질 못하거든요. 8,000개 조직이면은 5명 시작이 되면 8호 40, 4만 명이죠. 딸린 가족을 생각하면은 4만 곱하기 또 4 하게 되면은 16만 명. 2017년 대선을 놓고 보게 되면은 무려 14만 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거기에 말려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14만 명의 친구들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협동조합은 경제 조직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 조직이지. 이것을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되지도 않을 것을, 그러니까 서태지 한 사람의 재능으로 100명이 먹고 사는 게 주식회사 방식이라고 하면은 서태지가 계속 나와야 되거든. 그럼 불가능한 얘기죠. 결국은 돈과 관계돼 가지고 이렇게 조직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가장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아무래도 돈관계가 얽혀 있는데 그 아까 또 얘기하신 게 16만 명의 조합원을 말씀하셨지만 또 정치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뭐 대선 때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결국 다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돈 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거지. 우리 돈 내서. 네. 그래서 네. 이런 조직을 갖다가 협동조합을 갖다가 계속 밀어주는 후보를 지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협동조합을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짤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16만 명이라는 거는 단순한 16만 명의 투표자가 아니에요. 16만 명의 정당원이라고 생각하면 맞게 되지. 열성적으로 떠들고 다닐 테니까 협동조합이 좋다고 된 것도 없으면서. 그래서 이번에 신문에서 얼핏 그 감사 나온다고 그랬는데 감사 빨리빨리 해가지고 안 될 건 빨리빨리 쳐내지 않으면은 괜히 5명 모여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느냐 이러면서 기획에 함량미들은 생각 안 하고 지원 안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돈을 받은 것을 뺏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원 안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음모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협동조합 하면서 활동하면은 이제 뭐 평등하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또 여론을 또 몰아가는 경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싫다니까. 평등하지 않는데 왜 평등하다 자꾸 우기냐고. 우리가 흔히 좋게 생각하잖아요. 당신하고 나하고 평등합니까? 아닙니다. 나하고 내 친구 하나도 안 평등하거든요. 제 친구가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서울대 연고대를 하지만은 이제 연고대 위에 서울대가 있죠. 네. 서울대에 서울법대가 있지. 네. 서울법대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얘하고 나하고 평등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서울법대 다니는 친구하고 그때 시험에서 전국 2등한 애하고 평등하지 않아요. 네.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평등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역할을 나누고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기여한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똑같이 하자는 거가 다 낮아지자. 굉장히 후진국적인 발상이죠. 이거를 또 뭐 어떤 부나 재산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의식적인 측면, 그것도 생각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막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론몰이하는 것도 그렇고. 그럼 화장실은 누가 쉬고 쓰레기는 누가 푸고 그러냐고 다 나눠서 하려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존중받게 덜 나쁜 세상을 만들자고 지난 시간에서 이 연사가 그렇게 외쳤는데 또 그 얘기 또 나왔네. 자, 대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그 협동조합 관련돼 가지고 반기업 이런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또 미진한 얘기가 있으면 다음에 또 뭐 얘기를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